자,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 세울 차례인데요.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일 때 어떤 목적에 든 사업이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죠. 그런데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을 이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가 안 될 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설치를 할 수 있다면 그냥 하면 됩니다. 지구단위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구단위를 세운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공장이 못 들어가던 것을,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이 못 들어가는 것을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중에서 필수 두 가지가 있어요. 꼭 집어넣어야 되는 두 가지를 구별하시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이 되는데, 내용 중에서 뭐가 필수냐?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만 돼요. 그래야 공장하는 용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공장이 이렇게 작게 들어가면 목적 달성 안 되거든요.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도 제한 외에, 자, 우리 크기를 결정하는 게 면적과 높이 아닙니까? 면적과 높이가 크기이기 때문에 면적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건폐율, 용적률이잖아. 건축 면적 결정하는 게 건폐율이요, 연면적 결정하는 게 용적률이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 높이랑 관련된 높이의 최고온도, 최저온도까지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그런데 공장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굴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굴러가야 되거든요. 산업도로를 건설해서 도로를 건설해야 되고, 또 여기 전기시설, 에너지가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공급해야 되고, 산업용소를 공급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얘기죠. 둘 중에 하나 빠지면 사업이 안 돼. 그래서 두 가지가 필수요. 나머지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6쪽에 지구단위 내용을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사항 중 2번과 4번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번, 4번이 필수입니다. 다만 최소 두 가지가 필수라는 얘기고요. 1-2를 내용하는 지구단위는 필수 아니다. 1-2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제한만 대체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대체하는 순간에 끝나거든요. 다른 사업하는 게 아니라서 이건 대체로 끝나기 때문에 빼고, 보통의 사업에서는 2번과 4번이 필수예요. 2번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거. 4번이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라는 거예요. 꼭 집어넣어야 돼, 이거는. 예를 들어 나머지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처럼 지역지구를 0이 정하는 범위에 내서 세분화나 변경하는 거 가능합니다. 어느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면 지구단위로 직접 할 수는 있어요. 0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라면 도시지역을 주상공동으로 나누는 것은 법에 의한 분류라고 했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예를 들어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거지역을 전일진으로 나누는 게 0에 의한 세분이죠? 그 정도는 된다는 거지, 지구단위로. 지구를 경관지구 지정하는 건 안 돼요. 법에 의한 분류니까. 그런데 경관을 0에 따라 세분할 때는 자연, 시가지, 특화, 그렇게 하는 것은, 작게 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선택이죠. 나머지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필수로 구별하시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구단위로 완화하신 내용은 지금 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도 슬쩍만 볼 것이고, 넘겨보시면 3번 얘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저거예요. 저거 양갈 1번의 구역의 시료.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고실, 즉 구역이 지정된 때로부터 3년 내에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즉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라.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게 구역의 시료입니다. 그 아래는 구별하시면서 2번은 이건 지구단위 계획의 시료를 얘기하잖아. 구역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자체의 시료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지구단위 계획이 괄호 속에 주민이 제한한 것에 한정돼 있어요.
다른 데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다면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주민이 제안해서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주민이 제안했기 때문에 주민이 나중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민간인이나 혹시 안 할까 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실, 즉 지구단위 수립된 때로부터 5년 내에 허가 등을 받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즉 5년 얘기는 사업 착수 기한을 얘기합니다. 5년 내에 착수를 안 하면 그 다음 날 지구단위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건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 5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하시고 실효 고시는 뭐 당연히 다 공통된 얘기라고 했고, 자 이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까지 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제죠. 개발행위 허가제. 관리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일단 허가 대상이지.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개발행위에서 허가를 받으라라고.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대해서 미리 허가를 받아서 하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가 돼요. 취지가 난개발 방지, 난개발 방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개발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함부로 개발행위를 마음껏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난개발과 관련된 개발행위는 미리 허가를 받아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의 기본 취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허가 대상 여부를 먼저 구별해야 되거든요.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데, 요거 따질 때가 바로 난개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돼요. 취지에 따라서.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는 국계법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 개발법에서도 정비법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의 개발행위 허가제는 사업에 지장을 안 주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약간 달라요. 취지가 달라서.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허가 대상 여부, 그 다음에 허가를 제한하는 거. 허가를 제한하게 되면은 허가를 제한하는 기간 동안에는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허가 기준이라든지 허가 절차 이런 것도 나오는데, 허가 기준이 여러 가지 절차는 이건 나중에 5월, 6월 달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발행위가 지속이 되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면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걸 줄이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파트가 나오죠. 개발행위에 따라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나오는 두 가지 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 요 파트들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 나오는 파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용어할 때도 그죠? 관리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쓰임새에 따른 용도 구역이 아니고, 요거는 단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안 되는 땅, 되는 땅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뭐 도심 내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뭐 보안상 이런 식으로 쓰임새에 따라 하는 건 아니라 관리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에 나오는 구역이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공법에서 요거는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면은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답하시면 되잖아요.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주로 특광시장으로 수거합니다. 허가권자부터 이런 거 다 특광시장으로 수거하는 거예요. 제안사에도 마찬가지고. 뭐 행정적인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허가 대상부터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부터 지금 요렇게 주로 이제 요거만 나중에 하고 주로 요런 걸 하는데, 허가 대상 여부를 따질 때 여기 개발행위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적 개발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랬죠? 공적 개발행위인 도시군계획 사업에 속하는 것은 아까 그 중에 하나를 배웠듯이 굉장히 단순 허가받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허가보다 좀 더 받기 어려운 게 인가예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도시군계획 사업은 다 인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허가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허가 대상을 따지는 거예요. 사적 개발행위를 전제로 해서. 자, 보십시다.
네모난 1번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얘기인데 양가로 1번 보시면 반가로 1번에 허가 대상 개발행위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시장원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권자는 특광시장원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음부터 허가 대상이 아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빼고 나머지 중에서 박스. 난개발로 볼 수 있는 거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박스에 건축물을 건축한다? 아니면 공작물 설치하는 거 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난개발이죠. 건축물을 건축하든지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공적으로 만든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형질 변경 보세요. 형질 변경. 토지의 모습을 바꾸는 게 형질 변경이에요. 절도 흙을 깎아내든 성토 흙을 북돋든 정지 흙을 고르든 포장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그 모습을 바꾸는 것이 형질 변경이잖아요. 공유수면 매립 포함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도 바다가 육지로 바뀌기 때문에 큰 형질 변경이 되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 단 여기서도 제외되는 게 하나 나오죠. 괄호 속에 경작을 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 이것도 많이 나온 얘기죠. 허가 대상 아닌 예로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다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자, 우리 경작을 한다는 것이 농사 짓는 게 경작이라 그랬죠? 경작지는 농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형질 변경을 난개발로 보려면은 어떤 형질 변경이 난개발이에요? 건물 지으려고 형질 변경하는 걸 얘기하지. 건물 지으려고. 그게 개발이니까. 지금 여기처럼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농사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하는 것이 무슨 개발입니까? 농사 짓는 것은 개발이 아니지. 그래서 경제로 형질 변경이라면 난개발이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같은 농진에서 지목 변경이 수반돼도 상관없어요. 답에서 전으로 바뀌어도 경제하려 한 것이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다. 경제하려 한 형질 변경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해서는. 농사 지을 땅을 건물 지을 땅으로 형질 변경하는 거 그게 난개발이라 그게 허가지. 경제하려 한 것은 아니다. 세 번째 토석 채취. 토석. 흙이든 모래든 자갈이든 바위든 토석을 채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도 난개발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토석 채취를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허가 대상으로 안 보게 되면은 이 토석이 얼마나 이게 비쌉니까? 이 골재들 건설 회사에게 팔면 이거 되게 비싸 이거. 한강변에 골재 채척들 다 모여들어서 그냥 다 파갑니다. 다 파가. 모래 자갈 골재 비싸게 팔아먹죠. 그러면 한강변은 다 훼손되고. 그래서 난개발로 보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단 여기도 괄호 속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말이 들어갑니다. 지금 토석 채취 자체가 목적일 때 난개발로 보는 것이지 만약에 형질 변경이 목적이라면 토석 채취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적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질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아까 규정에 따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형질 변경 허가 속에 토석 채취는 다 포함된 걸로 보는 거예요. 아니 경사진 곳을 만약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대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형질 변경을 한다라면 요 땅은 여기다 메꾸더라도 이 땅을 다 채취를 해서 없애버려야 평평하게 개발이 될 텐데 형질 변경 허가 속에 토석 채취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 따로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그게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토석 채취도 허가 대상이고 목적으로 한다는 아니에요. 토지 분할 보세요. 토지 분할. 합병이 아니고 토지 분할인데 이 토지 분할도 괄호 속에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하고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중에서 옆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토지를 분할하는 이 취지는 자, 토지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는 게 토지 분할이거든요. 반대로 둘 이상 땅을 하나로 합치는 게 토지의 합병이에요. 토지 분할이 문제가 된다. 토지 분할이. 이거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 만약에 땅이 너무 넓어서 적당한 크기로 토지를 분할해서 분할된 땅에 각각 건축물을 짓는다?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난개발입니까? 오히려
권장할 만하지. 근데 어느 때 문제가 돼서 허가를 받게 하느냐? 이 토지 분할이 너무 지나치게 잘게 쪼개졌을 때, 잘게 쪼개졌을 때. 자, 지나치게 잘게 작은 토지로 분할을 했다라면 이 분할된 땅을 각각 산 사람들이 조그만 건축을 각각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그만 건축이 다닥다닥 들어선다 생각을 하죠. 이게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이 작은 건축이 밀집해서 쫙 들어간다라면 범죄 발생 우려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 그러니까 큰 집들 딱딱 있는 상태가 범죄가 더 발생할 것 같아요. 조그만 집들이 딱딱 몰려있는 곳이 범죄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갑자기 타닥타닥 있으니까 기반설을 부족한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난개발로 보기 때문에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게 쪼개선을 통제하는 규정은 공부에서 두 군데 나와요. 지금 국계법상 허가제에서 나오고 있고 나중에 건축법에서도 나와요. 취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기준 면적을 내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처리가 달라, 처리가.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전제로 해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가 역시 일정한 기준 면적에 미달되게 잘게 쪼개진다. 쪼개진 땅 산 사람이 또 이렇게 집 지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역시 취지는 똑같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물이 있는 땅이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것을 그쪽에서는 금지하고 있어. 금지할 수 없다고 아예. 허가제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여긴 분할 금지고, 금지. 건축이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 허가돼서 빠지는 거죠. 아예 못하니까. 요거 아닌 거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는 거. 취지는 똑같고. 자, 보세요. 그래서 건축법에 대한 건축이 있는 대지는 허가에서 빠진다. 왜? 분할 금지니까. 나중에 건축고서 배우십니다. 이제 이거는. 나머지를 전제로 해서 옆에 페이지 옆에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이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면적에 상관없이 녹지나 관농자, 녹지나 비도시 지역 보존할 땅을 전제로 해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으면 괜찮는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이면 여기서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법에서 안 받았으니까. 이거는 면적에 상관없이요. 보존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지역에 상관없이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게 2번, 3번 얘기라고. 동그라미 2번은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분할을 제한하는 그 기준 면적은 똑같이 써요, 여기랑. 이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에요, 미만. 미만을 잘 체크하시고 미만을. 자, 취지상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다. 그러면은 가벼운 일이 돼요, 이거는. 취지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잘게 쪼개지는 것이 난개발로 본다 그랬잖아. 우리가 이제 경미한 행위라면은 경미하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예외 인정하거든요. 경미한 행위 보시면은 우리가 그거 잘 하는 거 아니지만 얼마 이하, 얼마 이하. 이걸 작은 것으로 봐. 근데 여기는 얼마 이상이 경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미만이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 취지상. 그래서 만약에 분할 점유적 이상으로 분할한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합병도 허가 대상은 아닌 거죠. 아무리 작은 땅을 합병하더라도 기존의 땅보다는 땅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아니야. 합병은 아니고 분할 중에서 이렇게 작은 분할을 얘기한다고요. 또 하나. 세 번째가 관계 법령에 따른 역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이에요. 5m 이하. 5m 이하. 면적이나 상관없이 길쭉하게 쪼개지는 거. 최대 너비가 5m를 넘지 않아. 5m 이하입니다. 뭐 나머지는 3m, 3 막 이렇게 나가겠지. 그럼 5m라고 해 저쪽에서 이 정도밖에 안 돼. 저쪽에서 이 정도밖에 5m라고 해야 이거 다 안쪽으로 분할한다는 얘기예요. 길쭉하게. 그럼 여기 이 정도 공간이라면은 사람이 살 만한 적당한 건축물이 들어서기에는 작은 땅이다 부른 거죠. 좁은 땅이다 부른 거죠. 양쪽에 공지 확보해야 됩니다. 또 건축 건폐를 제한을 받더라도 나중에 벽 두께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내본 건 얼마 안 나왔다고. 닭장 짓기에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그죠? 사람이 사는 사람은 닭이 아니니까. 너비 5m 이하, 분할 면적 미만, 너비 5m 이하 이런 것이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분할에 대해서는. 자, 우리 5번은 물건 쌓아놓는 게 바로 옆을 보시면
5번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만 통제한다는 점. 녹관자의 녹관자, 다른 지역 안 돼요. 녹지지역 나왔으니까 주상공 없고 주상공 X요. 관농자 중에서 농림지역 빠졌습니다. 주상공과 농림지역 빠졌고 녹관자에서 건축의 울타리 밖의 토지에 울타리 밖의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내 건축물의 담장 안에 내 물건 쌓아놓는 건 누구에게 아무 피해를 안 줘요. 근데 울타리 밖에 야외에 그것도 1월 이상 장기간 쌓아놓게 되면 야외에 오랫동안 쌓아놓는다 물건을 그럼 자연환경을 해친다고 봐서 그거를 난개발로 보는 거예요.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주상공은 처음부터 자연환경과 관련이 없잖아요. 주상공은 쌓아놓을 데가 없어. 다른 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내 건축의 울타리 바뀌면 다른 사람들 건축 울타리 아니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쌓아놓을 데 아니죠. 도로 정도 있어요. 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지. 거기다 함부로 물건 쌓아놓게 되면 여기서 통제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공 빠지고 녹지 비도시에서 문제가 되는데 녹지 비도시에서 문제가 되는데 녹지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농림지역만 빠진 결과가 녹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왜 빠졌냐? 영농 편의상 일부러 뺐다. 전 농민의 범죄화를 수인화를 막기 위해서. 자, 만약에 농림지역에서 이렇게 야외 쌓아놓는 거 많아요. 농가 밭에 쌓아놓으면 다 야외지 뭐 건축 울타리 바뀌잖아. 다. 1월 이상 쌓아놓는 거 많습니다. 뭐 비료를 한꺼번에 뭐 사다 놨다면 비료를 뭐 들고 다니면서 주나요? 쌓아놨다가 밭에 쌓아놨다가 다 줄 때 주고 다시 때 되면 또 주고 하지. 응? 수확물을 쌓아놓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런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면 허가를 받지 않을 때 3년의 징역에 처하거든요. 3천만 원의 벌금 또는 선택형이라고. 예? 농사 짓겠냐고요. 농민들이 법을 뭘 알아. 그냥 열심히 옛날 농사 짓던 대로 농사 지어왔을 뿐인데 안 돼 그래서. 그래서 결국 녹관자에서만 농림지역 빠지고 주상공 빠졌다. 만약에 농림지역에서 쌓아놓는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녹관자에서만.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또 넘겨보세요. 양가로 2번에 허가받은 상의 변경. 양가로 1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광시장원수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항상 같은 절차예요. 아까 관리기 결정했던 걸 해지한다, 변경할 때 같은 절차를 거치듯이 똑같습니다. 허가를 받은 상을 변경할 때는 변경에 대해서 역시 같은 절차 허가를. 만약에 실식에 인가를 받은 상을 변경하고 싶다? 변경에 대해서 인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건 너무 당연한데 항상 경미한 변경이면은 그 허가 인가는 필요 없어. 왜? 경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1번 맞는데 방가로 2번 보시면 다음에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왜? 경미하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래서 기역에서부터 미음부까지 5가지는 허가 안 받는 사항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허가 안 받는 사항으로. 그 중에서도 기역, 미음부는 여러 번 구별해서 나왔고 나머지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역번은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입니다. 단축할 때는 그냥 단축하면 돼요. 허가 필요 없어요. 단축의 반대가 뭡니까? 연장이죠. 그럼 연장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예로 구별하시라고. 여러분 사업하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피해를 받아요. 얼마나 소음이 심하고 쿵쾅쿵쾅거리면서 먼지 날리고 합니까? 그런 걸 뭐 죽이라 해도 그 단도가 있어요. 다 시끄러워. 근데 본인도 참을 부분은 참아야죠. 본인이 지을 때는 안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줬습니까? 참아야 되는데 애초에 뭐 한 1년 허가를 받았다 해서 1년 참을 생각이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2년으로 연장됐어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중대한 일이야 그거는. 기간을 연장하는 건 연장해도 되는지 허가를 받아야만 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근데 기간을 단축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주변 사람에게 경미한 일이 되지.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해도 괜찮아요. 자, 이건 기간 얘기고 니은번과 좀 구별하실 게 니은번은 면적을 축소할 때 얘기입니다. 부지 면적이든 건축의 연면적이든 허가받은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 축소의 반대는 확대죠? 확대 아니야. 축소 중에서도 5% 범위 안에서 붙는 게 아까랑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 그 기관과 달리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이 대지가 있다라면은 여기에는 적당한 크기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걸 이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 지정할 때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이거를 대폭 축소한다. 축소라도 대폭 축소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축소하게 되면 이상한 건축물인 건 마찬가지잖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건 큰일이 돼. 5% 범위 안에서 조그맣게 축소하는 것만 가벼운 것이 되는 겁니다. 5%를 뛰어넘어서 10%, 20% 이건 작은 일 아니라는 거죠. 5% 범위 안에서. 그리고 아무리 5% 범위 안에서라도 확대라면 이건 큰일로 보는 거고 허가 대상이 되고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해도 면적 축소하는 것은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만 좀 정확하게 봐주시고요. 다른 건 뻔합니다. 디귿번에 관계법령이 개정됐든 관리계획 변경이 됐든 관리법령 개정 또는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상한을 불가피하게 변경한다면 본인이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된다면 이거를 왜 그 사람에게 허가받으라 귀찮게 하겠습니까? 그 아래 공간법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다.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걸 얘기해요. 이미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라니까 이게 무슨 중대한 일입니까? 그냥 하면 되지. 또 미음번의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신고령의 경미한 그쪽에서 경미한 건 여기서도 경미하다. 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하나 합니다. 역시 처음부터 허가 대상이 아닌 예로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허가 대상이 아닌 예로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급이나 응급조치. 응급조치 성격상 일단 하고 봐야지. 뭔 사전에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받는 동안에 다 떠나가는데 다 끝나는데. 그래서 이건 어디서나 예외예요. 아니 재해를 당해서 재해복구나 응급조치하는 거 어디서나 예외입니다. 허가 필요 없어요. 일단 하고 봐야 돼. 단 여기는 사후 1월 내 신고는 붙어있어. 허가는 필요 없지만 다만 1월 내 특광시장소에 신고하라. 1월 내 신고는 붙어있습니다. 사후 신고로서. 방가로 2번 보세요.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중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형질 변경.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증축, 개축, 재축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도 원칙이 허가거든요. 근데 가벼운 것이 신고란 말이야. 그쪽에서도. 수많은 신고 대상을 나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증축, 개축, 재축이라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그쪽에서 배울 때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를 얘기하거든요. 면적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이 건축법에서는 신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가벼운 것이지만 괄호 속에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 부지인 경우에 하나여 허가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해당 파트랑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아까 제가 이쯤에 지금 지워버렸지만 적었던 거. 도심계획 시설 부지소리 사업 시행 안 되고 있을 때 보조 중에서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건축물이면 개축, 재축은 허가받을 수 있다 그랬죠? 네. 그 개축, 재축을 허가받아야 됩니다만 그 면적이 85 이하다 그러면 그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왜? 작은 개축, 재축이니까. 또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되게 되면 매수 안 될 때 허가받을 수 있는 게 있었죠? 단독주택, 1, 2종, 근생, 요거 건축을 허가받을 수 있죠? 건축수가는 신축, 중축, 개축 다 들어가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85 이하인 증축, 개축, 재축이면 그 허가 필요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 다음에 경미하니까 허가 대상 아니다는데 절대 내용 보면 경미하지가 않아. 그 박스가 다 경미한 행위예요. 이 중에 일부는 숫자 무시하고 이 중에 일부는 출제 비중상 5월, 6월 할 때 슬쩍 숫자랑 상관없는 부분만 이해시킬 거예요, 제가. 나중에. 지금 보라려면 그죠? 엄청나잖아? 자, 이제 허가 기준. 지금 안 봐, 이런 건. 지금 안 봅니다.
성장관리 방안도 뭐 금년에 한번 문제 냈지만 29회 때 냈지만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슬쩍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게 합니다. 자, 114쪽에 3번 보세요. 3번 허가 제한. 그리고 제가 이제 2시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처음에 그 특강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안 했네, 그죠? 네,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 특강은 그냥 수년입니다. 수년. 순차적으로 연기된다고. 수년. 4월 1일 날 시작하려는 걸 그 다음 주부터 해서 5회를 그냥 쭉 이렇게 한다고. 그거는 거기서도 뭐 둘이 특강하는 것을 좀 더 시간을 붙여갖고 뭐 4회에 끝내겠다. 제가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새 힘들어요? 저는 일주일 5일 동안에 4일 정도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강의를 해요. 오전 정신 빼놓고 오후 특강 들어가는 거 있잖아. 4회. 그러면 4회 나머지 동안에 쉬느냐. 매주 나가는 거 이거 해야 되죠? 제 카페에 매주 5문제 또 그걸 또 약속을 해놔서 그것도 매주 만들어야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냥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문제집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문제 만들어가고. 여러분 그 예상 문제집 그거. 제가 주로 기본서를 쓰지 문제집은 또 나눠서 쓰기 때문에 안 썼던가. 여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 옛날에 했던 자료 가지고서 그 바꿀 게 엄청 많잖아 그냥. 그거 하느라고. 토요일 날 그 저녁 때 와서 잠깐 나와서 삼겹살만 먹고 들어가서 어제 1시까지 했는데 와 지금도 손이 저려요 이게. 이게 이쪽 손이 특히 저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4월 1일 날도 하면 깔끔한데 또 그게 되는 바람에 또 이 가중이 생겨서. 근데 공법을 뭐 어떻게 뭐 줄일 수는 없어 그게. 지금 이렇게 해도 제가 농담은 살짝 좀 빼먹어가면서 약간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저도 힘들지만 쉽게 하면은 그때는 좋아도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요새 복습하세요? 복습하는 거 힘들죠? 그 나중에 편해 그만큼. 나중에 편해. 근데 그냥 뭐 잠깐 수업 듣는 것도 힘들면 그냥 수업 빠져버려 그냥 막. 내가 이 한두 번 빠진다고 뭐 시험에 불합격하나 뭐 빠져. 와서 복습하는 것도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벼락치기로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또 하게 돼. 그 다음에 또 해야 된다고. 지금 게으르면. 근데 힘들게 쭉 하고 그러면은 그 힘든 게 이제 그걸로 끝나니까요. 다음에 편해지는 거지, 다음에. 하여튼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하면은 할수록 그게 여러분들은 기억 못한다 생각할지 몰라도 다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그게.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머릿속에 있는데 잘 안 나온다. 계속 반복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런 것은 나중에 잠재의식 속에서 찍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결국 하는 게 있으면. 응? 뭔가 여기 끌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전혀 안 들어가면 없다니까 그런 게. 여러분 배우자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 만나는데 뭔가 느낌 안 왔어요? 네? 느낌 와봤어요? 뭔가 이상한? 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도 안 가는데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뭐 저나 종교는 없습니다. 불가에서 따지면 그 오랜 인연이 돼서 하여튼 신기한 것도 많잖아요. 이렇게 따져보면 입증이 안 돼서 그렇지. 뭔가 쌓이니까 그게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제 거기에 끌리게 되는 거지. 거기에 끌리는 거. 저는 제 와이프는 지금은 뭐 그런 게 좀 없어졌지만 초기에 만날 때는 참 어느 버스에서 딱 타 있으면은 거기에 있다 없다가 왔어요. 감으로. 약속선에 가 있는데 일찍 오더라도 이상하게 지금 올 시간이 아닌데 저 버스에 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려요 거기서. 근데 시간이 돼도 이렇게 분명히 올 시간이 됐는데 참 이상하게 느낌이 없어요. 안 와 그러면. 그 버스에 없어.
그렇더라니까. 제가 뭐 신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전에 제가 고시 공부할 때 회사에 이렇게 다닐 때 갑자기 막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만나고 싶을 때 있거든요. 저는 그래야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만, 연애할 때. 갑자기 연락 없이 뭐 그때 핸드폰 이런 게 있습니까? 전화 안 되면 못 가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찾아가면 뭔가 만날 것 같아서 회사 앞에 가서 딱 있으면은 나와. 약간 늦은 시간에도 나와. 약간 일이 있어서 늦었다 그러면서. 이 사전에 얘기 없이. 그 전에 여자 만날 때 보면 이 세상은 잘 안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안 돼. 뭔가 있더라니까 그게. 그런 거 조금 느껴봤어요? 안 느껴봤어요? 그럼 뭐 말고. 자, 제한기간 봅시다. 제한사유 제한기간. 하도 요새는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 없어 이제. 자,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을 보시면 요거는 허가 제한 사유. 이게 허가 제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땅에 건물 짓고 싶어도 개발을 하고 싶어도 안 나오거든 허가가. 그럼 국민에게 허가 제한 기간 동안 아무리 해도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것도 정해진 제한 기간 동안에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 이런 건 유추 해석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양가 1번 보시면 국장 등은 행정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교원이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내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허가를 제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 차례 3년 내에서만, 한 차례만. 다만 3호부터 5호까지, 3번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 처음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만 연장할 때는 말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심의는 필요 없지만 3, 4, 5번 세 가지만 한 차례 2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아래 박스를 보시면 살짝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1, 2번 사유는 연장이 안 돼요. 최대 3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는 사유고, 3, 4, 5번 사유는 3+2에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1번은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안 돼. 1번 사유만 그래요. 다른 데서는 지역 제한이 없어요. 어느 지역은 상관없는데 1번만 녹지의 녹, 계획관리지역이 개, 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녹계 두 군데 지역에서만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저수로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수목이 집단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 그냥 베버리기에는. 저수로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어도 요거를 파괴하긴 아깝잖아요. 그럼 새들은 어디 가서 번식을 하냐고. 불쌍한 새들. 우량농지는 좋은 농지니까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유지라도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강하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3년 동안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사적 개발행위를 지금 전제로 하잖아요. 그 대신 3년 동안 제한하고 3년 지나면 그때는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3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허가를 제한한다라면은 녹지나 계획관리지역보다도 오히려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데라면 더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이거는. 아니 녹지가 그렇다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더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 국민에게 불이익되는 것은 엄격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서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할 수 있다? 자체가 틀리는 얘기예요. 제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녹계에서만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녹계를 여기서 개자는 뭐 제가 개모임으로도 앞에서 많이 딴 게 있지만 이거는 닭으로 해야 돼. 닭. 예? 녹색 개모임은 있을 수가 없고 녹색 닭으로 보셔야 돼. 녹색 닭으로 닭개자. 그래서 녹색 닭은 아주 귀한 닭이라 그랬죠?
여기는 녹색 옷을 입으신 분이 그래도 있습니다만 닭은 없다 말이야. 닭은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 흰색 닭, 검은색 닭, 뭐 빨간색 닭, 분홍색 섞인 거 막 다 있어요. 녹색 닭은 없어요. 못 봤죠? 귀한 닭이죠? 그래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것은 계몽으로 안 되는 게 녹색 닭으로 해야. 항상 저는 암기를 최소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기를 해봤자 외우고 어디에 쓰는지 모르면 소용이 없어. 외우긴 하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지 몰라. 지금 이것도 높게를 외워갖고 2, 3, 4, 5번 거기다 대입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럼 큰일 나지 그러면. 1번에서만. 녹색 닭으로 해야 닭은 조류죠? 그러니까 귀한 닭,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관련된 여기랑 관련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한 닭이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잘 보호를 받고 있는 주로 조수류가 들어가는 이쪽이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세요. 2번은 지역에 상관없이 개발에 인해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능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 나와도 아무리 자기 땅에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주변의 환경을 망친다. 주변의 문화재를 오염시킨다. 그러면 개발 행위를 강행하면 안 되죠. 3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크게 이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두 가지인데 3번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 체크하시고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관 체크하시고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현재 수립 중이야.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계획이 결정될 경우 지역지구 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 이건 취지가 지금 지역지구 구역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죠. 필요해서 지역지구 구역을 변경하려고 한다 보시면 돼. 변경해서 관리계획 세워야 되죠. 그러면 관리계획이 그 내용이니까. 근데 넓게 보면은 기본계획까지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지역을 바꾸기로 방향을 정해놓으면은 바로 관리계획 들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넓게 봐도 세 가지 계획 중에 광역도시계획은 관련이 없죠. 광역도시계획은 지역지구 구역 변경과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 광역시를 지정할 때가 광역권 지정할 때가 우리 세 가지 특수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고 나중에 바뀌게 되면 허가 기준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왜 제한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득권자 보호 규정으로 해서 다 빠져나갈까 봐. 지역을 바꾸는 이유는 지금 바꿔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바뀌기 전이죠? 허가 기준이 나중에 달라지겠죠? 지금은 그대로잖아? 이 상태에서 만약에 허가 등을 받고 사업에 착수만 하면 바뀐 규정에 상관없이 그냥 공사 계속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다 빠져나가면 소용없잖아요. 막아야 되잖아. 허가를 안 내주면 되겠네? 3+2 최대 5년 동안? 빠져나가서는 못 빠져나가잖아. 그런 취지입니다. 또 4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지, 5번에 기반시설 분할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기, 기 체크하시고 요거는 용도 구역이든 아니든 구역자 들어가는 모든 말들 중에서 이 두 가지 구역만 제한 사유에 들어가요. 이 두 가지 구역의 특징이 뭐냐? 사업을 할 땅을 얘기합니다. 사업을 할 땅. 다른 구역은 사업하는 거 없어요. 사업을 할 땅이죠.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지구 단위를 세워서 개발하는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도 개발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설치 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는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둘 다 사업을 해야 돼.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개발행위 허가를 통제하지 않아서 이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함부로 들어서게 되면 나중에 사업할 때 곤란해지죠? 그런 거 막겠다는 취지지.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개발행위 들어설까 봐. 사업을 해야 될 땅인데 엉뚱한 건축물 들어설까 봐. 이게 취지인데 아무리 취지를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결국은 그냥 기관지기로 두 문자로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일단 취지는 설명드렸지만 기관지기로 보시면 돼요. 기관지기가 워낙 잘 만든 두 문자라. 등대지기가 아니요. 별밤지기도 아니요. 기관지기라 기관지기. 정부 기관을 지키는 지기. 기관을 지키는 지기. 기관을 지킬 필요성이 크니까 2년 연장까지 해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관지기만. 자, 그러면 이제 넘깁시다. 여러 가지 절차 나오는데 이런 건 나중에 해도 되고요. 쭉 넘겨보세요.
요 파트 123초 개발행에 따른 기반서 설치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요겁니다. 자, 우리가 요 말을 분석할 때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다는 땅이요, 기반서를 부담시키는 땅이다. 자, 우리 개념 배울 때 그랬잖아. 개발도 관리 구역이라면 개발도가 너무 심해서 어느 정도로 기반서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가 곤란적으로 너무 개발이 많이 됐어. 더 이상 너무 비싸서 설치가 안 돼.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밀도를 관리하겠다. 밀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겠다 그랬잖아. 인구를 줄여야 되죠. 앞으로라도. 이게 개발도 관리구역 뜻이었어요. 이거는 기반서를 부담시키는 땅. 기반서를 부족하게 원인 제공한, 기반서를 부족을 가져온 원인 제공자에게 원래 다른 데서는 이제 기반서를 설치를 행정청이 합니다. 자기 세금으로. 근데 여기라면 부담구역 지정하면은 그 원인 제공자에게 기반서를 부담시키는 이런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만 아닌 곳이면 여긴 된다 그랬고 설치는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치할 때 이제 기반서 설치 비용이라는 용어도 나왔잖아. 설치 비용을 내야 될 사람은 인구 직접 늘어나게 한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신축, 중축 행위를 한 자. 용어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이거는. 다른 개발행위는 다 직접 인구 안 늘어나. 신축 돼야, 중축 돼야 그거를 쓸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신축, 중축 행위하는 자가 더 낼 사람이다. 이 정도로 배웠고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내용이 많지. 자,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보시면 뜻은 그렇게 나와 있고 지정권자는 특광, 시장, 운수고 관리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은 대부분 특광, 시장, 운수 양가로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특광, 시장, 운수는 어디에서? 대상지역이 주상공입니다. 주상공이 대상지역이에요. 주상공. 다른 곳은 지정 못해요. 지금 여기라면 항상 기반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심하게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중에서도 개발 용도인 주상공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개발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 앞에서 시가와 조정구역과 달라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저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도 가능하다 그랬잖아. 여긴 거기보다 개발이 더 심한 곳이야. 설치가 안 될 정도로 심한 곳이야. 그래서 주변 지역 안 되고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상공만 해당이 되죠. 대상 지역. 이곳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세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효과 그 아래 특공 지정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0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표현 맞아요. 0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0에다 맡겨놨을 뿐이지. 그럼 0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아래 해당 용도지역의 지역들은 용적률을 최대한 대 50% 이건 0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에다 위임을 했는데 0에서는 건폐율은 현재 손 안 대고 있어요. 용적률만 50% 강화한 걸로 손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 중에서 만약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냥 강화한다면 맞아요. 법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50% 강화한다면 틀려. 50%한 얘기 0의 내용이니까. 무엇만 50% 강화해요? 용적률만 50% 강화하지 건폐율은 50% 강화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용적률을 50% 강하게 되면 무섭습니다. 건폐율보다는 용적률이 가격에 더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 용적률의 최대 반까지, 최대치가 반까지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000%짜리 상업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대해서 1000%였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이 됐다면 최대 그것의 반까지 50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구가 확 줄잖아. 기존에 컸어 이게. 이 컸다고 계속 유지하나요? 건물 수명이 다 되면 다시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1000으로 지었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돼서 만약에 50% 줄어들었다면 지금 짓는 건 부셔버리고 새로 요만큼 반밖에 못 짓거든요.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무서운 곳이에요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일단 이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10분 쉰 다음에 여기서 할 얘기가 많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렇게 하고 도시개발구역 좀 들어갈 겁니다.